저것만 지금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정치만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지식과 문화 전반이 망가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이 문제 누가 비평할 거냐. 누가 까발릴 거냐. 이건 어떻게 갈 텐데 이 문제가 있다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데 이 셋 다 문제를 아젠다를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제대로 밀어가는 데가 부끄럽지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참 부끄러운 게 이게 지식층 기성세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게 지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고의 학생 수호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좌파적 내용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혹은 친정부 어용 내용을 가지고 뭐 일부 노동조합에 속한 교사 혹은 정치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학생을 거의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려고 교실 안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반발한 거거든요. 저 10대 후반 학생들이. 요새 10대 후반 학생들 무섭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학부모한테 들었는데 자기 집 딸이 오더니 엄마 조국 자살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니 그 뭐 몇 달 전에 아파트 옥상 난간 너머에서 8m 도움닫기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다며. 그거 저기 불가능한 거라 그러던데.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자습을 안 하고 집에 와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오늘 학교 자습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조국이 아니고 엄마는 정경심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자습해야 돼? 아무 소용없어. 지금 10대 후반까지 확 옮겨갔어요. 이걸 이제 야당들이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이고 있는 거지. 야당들이 진정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냥 눈치 봐가지고 한번 찍어 먹고 지금 어떻게 빠지 한번 더 달까. 누가 봐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야당들이. 이미 밑은 엄청 움직이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지식층 기성세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유한국당 나경원이요. 이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이번에 고발 대상이 된 60여 명, 이거 공천 가산점 주겠다고 하는데 우선 첫째, 지금 공천심사위의 공천 기준도 안 만들어졌고요. 나경원은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초인가에 끝나요. 공천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냥 자기 패하려고 아주 눈이 돌아가서 환장한 상태처럼 보여요, 저 여자. 아니, 공천에 대해서 당론이 아직 정확하게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원내대표로서의 자기 임기는 12월 초에 끝나 한 달 한 20일 있으면 그런데 가산점을 운운할 자격이 자기한테 있냐고.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국감 끝나면서 조국 국감상 준다고 뭐 자기끼리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지금 조국 국감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은 공수처법 통과에 비하면은 그건 정말 깃털이에요. 몸통은 공수처법 통과라고요. 이게 게슈타포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비장하게 저 공수처법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걸 해야지 자기들이 박수치고 호호 깔깔거리면서 조국 국감 잘했어. 무슨 김 의원 잘했어. 이 의원 잘했어. 이러고서 속꿉장난할 때냐고요, 지금. 밤이당 유승민이요? 아니, 조선일보랑 저거 하면서 결국 탄핵 시비 따지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시비 안 따지고 이번에 당 앞에서 잘 넘어가야 된다. 그럼 진실은 가려졌냐 이거지. 당사자는 감옥에 있는데. 박 대통령 하나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 상태에서 저것들은 감옥에서 썩든 말든 우리 저거 다 묻고서 단결하면 돼. 이거 무슨 화법이냐고 이게. 이게 무슨 폭도스러운 화법이에요. 탄핵 당한 건 더 유승민 씨 확실히 알아두시라고. 탄핵 당한 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이 아니에요. 탄핵 당한 건 대한민국 헌정질서고 우리 자유시민 개개인이라고. 우리가 탄핵 난동의 피해자예요, 우리가. 우리들이 그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탄핵 전과 탄핵 이후에
관점과 생각과 고민과 삶의 패턴이 바뀌었잖아. 왜냐면 우리가 내 스스로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덮고 가자. 그거 덮고 내년 총선 이기기 어려워요. 못 이겨요. 그걸 시비를 다 까고 참여할 거 참여하고 그러면서 밑바탕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열기를 가지고 싸워야 이기지. 참 황당한 소리야, 황당한 소리. 유승민 예를 들어서 당신 뭐 꼭 밥그릇 놓으란 소리도 아니야. 뭐 탄핵 칠적은 밥그릇 놔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지만 저는 뭐 또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쇼를 좀 부리라니까. 펑펑 울면서. 쇼도 못 부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외 쇼도 못 부리겠다. 제가 감옥 나와서 2017년 7월 달에 나오자마자 유승민한테는 안 그랬고 김무성 쪽에 이렇게 메시지 넣었어요. 당신들이 나서서 이거 지금 수습해야 된다. 2년 반 전 얘기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수습해라 그때 빨리. 그러고도 안 했다고 저 사람들. 그때 탄핵 수습했으면 자유한국당 선거 저기서 많이 그렇게 안 깨졌죠. 지방선거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야당의 기세가 뭐냐면 자기들 밥그릇법, 선거법 그걸 자기들 지금 기존의 국회의원들을 크게 손해 안 보게 해주게 그렇게 잘 짜주면 게슈타포법, 공수처법, 즉 촛불혁명보위법 이거는 동아의 그 논설 의원님이 오늘 제목을 잘 붙였더라고요. 공수처법은 촛불혁명보위법이다. 이거랑 이제 엿바꿔 먹을 기세예요. 오케이, 우리 밥그릇 챙겨줬으니까 우리 공수처 적당히 통과시켜줄게. 이게 무슨 국민의 대표냐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지금 정교모 교수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교수님들이 어저께 저 정교모 교수가 조국 때 그 발표한 전국 한 10,000여 명 교수들이죠. 이 교수님들이 엊그저께 이제 어저께 아침에 국회에서 저 기자회견을 저렇게 했습니다. 공수처법 절대 안 된다. 저분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시민은 이제 어떤 거냐.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망가지면요. 원래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선 첫째, 야당의 정당 정치도 제대로 안 돌아가. 두 번째, 조중동과 같은 빅미디어도 이것도 정신머리 나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특정 사람을 공천해서 당선시키는 그런 일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선거구별 독립적 유권자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자기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 그냥 나선 거니까 생활인들이. 그런 분들이 한 지역구에 100명, 50명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나서는 과정에서 거기서 굉장히 어떤 소셜 스킬, 휴먼 스킬,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마음이 뜨겁고 담백한 사람들이 딱 장교로 포진을 해야 되거든요. 한 선거구에 예를 들면 한 5명쯤은 그래야 한 200명 조직이 돌아가요. 100명 조직이 돌아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언제 배출되냐 이거지. 언제 육성되고. 그럼 누가 뭐 돈이라도 싸다가 한 500억 갖다 놔서 500억 갖다 놓으면 이제 한 선거구에 500만 원씩 쓰면 한 달에 이제 말하자면 200개 선거구니까 12억 5천 중앙에서 돈 좀 쓰면 한 달에 한 14억 쓴다고 치고 500억이면 30개월이면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들이 한 500억 갖다 놔서 이걸로 그러면 유권자 조직 좀 잘 만들어 보쇼. 뭐 이런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돈이 또 들어온다고 운동이 발전하지 않아요. 운동이라는 건요. 돈이 있다고 발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돈이 또 만들어지면 그렇게 해서 돈 써서 또 사람 구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좋은 사람은 또 안 와. 돈 따라온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 못 오게 어깨로 밀어버리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는 돈 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좀 건방진 소리 하면 사도 바울이 대형교회 돈 많이 내는 장로님들 때문에 사도 바울 됐냐고요. 그 양반 제가 알기로 평생
이제 그 천막 제작 수리 노동자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 생계를 그걸로 유지해 가면서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그걸 자비량이라 그러잖아요. 자비량.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양식을 만든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십 년 거쳐서 그 뿌리가 다져진 거거든. 지금 우리가 자유시민 이 멘탈이 뿌리가 다져질 때라고. 이때는 혹독한 게 좋아요. 겨울과 같은 때가. 겨울보리처럼 그때 이제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지금 돈이 어디서 퍽 들어와서 좀 편하게 운동하니까 좋다. 그럼 또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고요, 우리가. 그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유시민의 정치 강령은 뭐지? 이건 이제 보수주의자의 정치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첫째 하나가 핵심 가치입니다. 코어 밸류입니다. 이게 저희가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빨갱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혹은 김일성 영생교 이런 데서는 그 인간관을 처음에 깔아요. 그런데 자유시민은 심오한 인간관은 그건 훌륭한 철학도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하겐 훌륭한 종교들이 있다. 기독교, 불교 이런 훌륭한 종교들이 있다. 핵심적 인간관에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핵심 가치부터 시작하면 된다. 인간관 얘기하지 말자. 그럼 빨갱이한테 뭔 인간관이 있어? 살벌한 인간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빨갱이는 이렇게 말해요.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인간이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계급적 존재이다. 계급에 속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 계급투쟁을 종식시킬 최종 계급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해서 계급투쟁을 종식시킬 최종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에 복무하는 것이 인간의 보람이다. 이게 막스 레닌주의의 인간관이에요. 인간을 딱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 욕망의 계급적 동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김일성 영생교의 인간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모 이렉투스가 80만 년 전에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조선반도 안에서 특별한 종류의 호모 사피엔스,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 이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의 이름이 조선민족이다. 조선민족에게 민족됨을 부여하시고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 김일성 수령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일성 수령의 가르침과 노선에 복무함으로써 수령께서 부여하신 사회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이런 거예요. 인간관을 딱 깐다고요. 이게 악마적이죠. 인간관이 물론. 그러나 우리 자유시민,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했고 기독교에서 얘기했고 또 심오한 어떤 정치 도덕 철학에서 얘기했을 테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죠. 사람이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의 도리.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그거는 우리의 공통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냐면 우리 자유시민은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활발하게 추구할 수 있는 지향성으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그것에 대한 드라이브 지향 그것을 향한 여행 그것을 향한 추진력 그걸 자유라고 불러요 우리는. 따라서 뭐뭐로부터의 자유 혹은 자유를 위한 자유는 우리는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뭐야? 표현의 자유는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죠. 그럼 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죠. 국가가 너 여기서 살아 그럼 거기서만 살아. 그럼 거긴 존엄성도 없고 그렇게 사람이 찌부러지면 진실 존중할 여유가 못 나와요. 직업 선택의 자유 똑같아요. 종교의 자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적 자유를 다 하나하나 보면
그게 뭘 지향하고 있냐? 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들이에요. 따라서 자유는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향한 지향성이라고 이게. 저게 우리 자유시민의 정치 강령입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는 가치 지향으로서 자유를 본다. 우리는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핵심 가치로 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라는 핵심 가치를 위해서 제도적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그 제도, 선택된 제도가 뭐냐?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고 시장이고 사유재산이고 한미동맹이고 한미일 공조고 북한 해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계층이 다시 말해서 핵심 가치, 그 다음 가치 지향, 그 다음에 제도, 가치를 위한 제도, 가치를 향한 지향, 자유, 가치를 위한 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사유재산,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북한 해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자유시민은 섣부르게 인간관을 얘기 안 한다고요. 인간관은 신앙심 가진 분들이 불교든 기독교든 이미 수천 년에 걸쳐서 추구해 온 바가 있고 또 훌륭한 철학자들이 추구해 온 바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 세속 정치하면서 함부로 떠들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핵심 가치를 들고 나간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승민, 김무성류의 따뜻한 보수, 무슨 뭐 개혁적 보수, 온건 보수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들의 핵심 가치가 뭐야? 당신들이 보는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인간이 지켜야 될 미덕, 그거의 핵심이 뭐야? 그거 없으면서 보수 입에 담지 마. 보수는 핵심 가치를 지키는 보수예요, 이게. 그 핵심 가치를 지키고자 하니까 그 가치에 유리한 제도도 지키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지키고자 하니까 그 가치를 활발하게 지향할 수 있는 상태,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코어라고요, 저게.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보수주의 정치 철학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소리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한 사명을 받아서인지 소명을 받아서인지 제 입에서 나왔네요, 먼저. 근데 앞으로 이 소리는 많이 퍼질 겁니다. 따라서 자유시민의 핵심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개인과 진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때 개인이란 건 자유시민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첫 문단은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의 얘기를 번안한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 혹은 사회는 망상이다. 개인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다. 사회는 나고 살고 죽는 개인들의 면면한 흐름이다. 따라서 혁신이 없으면 썩고 지속이 없으면 피바다가 된다. 혁신과 지속 사이에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게 여기서 보는 그 개인관이라고요. 왜냐? 아니 오늘 나서 살다가 죽는 그런 미래 세대도 있고 내일 나서 살다가 죽을 미래 세대도 있고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과정에 있는 옛 세대도 있고 이게 다 버무려져서 지금 순간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고 불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계약이라는 건 지금이라고 부르는 사회, 선관위가 오늘 날짜, 선거인명부 마감일로 규정한 그 마감일 규정의 사회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지. 사회계약이라는 건 면면이 이어지는 선배 세대, 면면이 이어질 후배 세대를 관료하는 사회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서 헌법적 가치의 지속성의 문제가 나오는다고요, 이게. 그걸 하루아침에 표 찍어가지고 다수결해서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래버리면 이제 피바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인간의 한 발은 국가 혹은 사회의 차원에 놓여 있지만 다른 한 발은 영원 혹은 영성의 차원에 놓여 있다. 이 두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두 차원 사이에 빚어지는 긴장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게 기독교 혹은 불교의 종교관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의 관점이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나의 육체가 불평등할 뿐이다.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핵심 코어잖아요. 불교도 뭐 다르게 표현되지만 비슷한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세 번째,
때는 거짓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오직 개인이 될 때만 진실을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 충실하면서도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개인이다. 관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것이 개인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성숙된다. 관점의 보유와 극복이 개인을 성숙시킨다. 이게 케르케고르 니체 철학이에요. 개인주의. 코어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거죠. 때로 진실과 진실이 충돌해서 한 개인이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 산화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산화된다고. 진실이란 게 한 측면의 진실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의 진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충돌한다고요. 한 개인이 거기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갈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야말로 너무나 인간다운 모멘트이다. 이 상황을 비극이라 부른다.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니체 비극론의 코어 핵심입니다. 핵심 명제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기서 미학이 나오는 거죠. 저런 데서 진실 존중, 개인 존엄, 비극에 대한 그 음미 이런 데서 우리 자유시민의 미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바탕을 둬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자유시민 유권자 조직을 굉장히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는. 잘 만들어 가야 되고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나오는 그런 여기 그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돼요. 그 문자 주세요. 010-3330-1142 선거구별로 이 자유시민 유권자 조직, 자유시민 본부 활동가 역할을 하실 분, 자원봉사자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문 앞으로 나갑니다. 대한문에서 저쪽 올라오다가 왼쪽에 그 부스가 차려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시청역 2번 출구 앞에 저희 부스 차려집니다. 같이 오시고요. 그날 저희가 핵심적으로 내가는 슬로건은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공수처는 게슈타포다. 그리고 좀 두툼하게 옷을 가지고 오시면 또 기력이 되시면 거기서 하고 잠시 숨 돌리시고 이른 저녁을 먹으시고 6시 30분 마로니에 공원에서 굉장히 재밌는 청년 집회가 열립니다. 자유의 바람,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이선본, 가로세로 연구소, 미디어워치, 자유시민연대, 마인드 300, 서울대 트루스포럼 여기가 다 힘을 합쳐서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타협은 없다.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짚고 가기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립니다. 반문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모든 사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자. 탄핵의 진실을 마주해야 이길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없는 힘이지만 서로 엮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